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택시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많이 설레이고 그 다음에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처음에 입사를 해서 차 키를 받고 몇 호를 타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설레임, 두려움, 낯설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한 기분들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일단 내가 택시 한다고 해서 택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가 내가 타야 할 택시구나. 이거 이 차를 처음에 뭐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뭐 스페어로 2차 저차를 타는 회사도 있겠지만 첫날부터 이 차는 이제 당신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정이 되기도 하지요.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고정차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처음에 차에 타서 이게 택시구나. 맨 처음에 뭐 미터기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터기 사용 방법, 예전에는 이제 여기가 미터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다 N미터기죠. N미터기를 사용 방법, 손님이 탔을 때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시외 지역을 갔을 때는 시외 버튼을 누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손님이 이제 도착을 했을 경우에는 지불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카드 받으면 카드를 여기다가 꽂고, 아니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런 사용 방법들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깔았는데, 이 카카오를 또 어떻게 깔아야 할지, 그 다음에 차에 탑승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좀 두려웠죠. 택시를 한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를 좀 막막하긴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보통 좀 오래된 기사님들도 며칠 쉬고 며칠 좀 뭐 열흘이라든가 이렇게 좀 장시간 며칠 쉰 다음에 처음에 딱 일 시작할 때는 조금 낯설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한 일주일 만에 쉬었다가 일을 하니까는 조금 어떻게 시작을 하지?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워낙 이제 다들 베테랑이시니까 뭐 금방 적응을 하시겠지만 뭐 한 명 태우면 바로 적응되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길을 가는데 누가 손을 흔들어요. 손님이 손 흔들면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대기도 참 쑥스럽죠. 쑥스러울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또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배님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거를 돈 벌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막막함. 참 여러 선배님들도 다들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럴 겁니다. 처음에 회사에서는 또 내가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다들 이렇게 일하는구나 저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도 익히고 그랬을 겁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 이 지역에서 내가 택시를 하는데 이 지역 지리를 잘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수월하지만 대부분들은 지리 잘 모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내가 다니는 길만 알지 내 지역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운전을 할 때 내 위주로 운전을 했습니다. 일단 내 가족이 탔거나 내 지인들이 탔다 하더라도 거의 운전 습관은 내 위주로 내 편의 위주로 운전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는 내 위주가 아닌 승객, 손님 위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커브를 틀 때도 그전에는 그냥 막 틀었다 하면 지금은 승객이 좀 이렇게 몸을 가빠르게 그래서 급커브라든가 급가속이라든가 아니면 급정거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될 것이고 좀
나 혼자 내 자가용을 운전할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겠죠. 이왕이면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손님이 딱 탔는데 뭐 어서 오세요라든가 아니면 안녕하세요라든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입이 이게 잘 안 떨어지기도 할 거고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뭐 쉽게 적응하시는 분들, 뭐 성격 좋으시고 좀 쾌활하시고 그런 분들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낯선 환경, 이런 거 처음 해보는 이런 직업, 여기서 느끼는 그런 것은 되게 많이 좀 뭐랄까 어색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몇 번 또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은 금방 또 적응이 될 거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분들은 다른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죠. 택시는 그냥 무조건 돌아다녀야 된다. 무조건 돌아다녀야 되고, 콜 떨어지면 많이 받고 그냥 많이 패고, 택시는 굴러가야 돈이 되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손님 마구잡이로 태우고 막 그래야 돈이 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딱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솔직히 말해서 막막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평소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잡히지 않았던 곳, 그죠? 아무리 불러도 잘 안 와. 그런 것들, 택시 잡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 그런 곳이 어딜까? 그런 건 사실 뭐 번화가죠. 먹자 골목들, 막 이런 데들, 또 이제 뭐 퇴근 시간 다가와서는 역 주변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간 근무할 때는 역 주변, 그러니까 저녁에는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낮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 오전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쪽 주거 환경이 많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오전에 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는 먹자 골목, 유흥가들 아니면 역 주변,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태워갖고 가야 되니까 저녁에는 그런 쪽에서 이제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이제 오후 시간이죠. 오후 시간에는 뭐 이제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오후 시간에는 좀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후 시간에는 거의 뭐 어디든 손님이 거의 없는, 뭐 서울이 됐든 어디든 간에 낮에는 그래도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는 좀 돌아다니면서 지리를 좀 익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비만 보고 다니면은 사실상 이 지역을 파악하고 지리를 익히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웬만하면 내비에 의존하지 말고 내비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주변에 빌딩 같은 것도 보시면서 빌딩이 여기구나, 아니면 이제 유명한 좀 오래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빵집이라든가 뭐 어디 식당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변에 다니면서 좀 보시고, 여기구나. 뭐 빵금터 사거리, 빵금터 사거리가 어디야? 근데 뭐 이제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빵꿈터라는 가게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빵꿈터 사거리 가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빵꿈터 사거리는, 거기 빵꿈터는 없어. 빵꿈터 사거리에 예전에 거기에 빵꿈터라는 집이 있었는데, 가게가 있는데 되게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빵꿈터 사거리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가게로 뭐 변경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숙지하는 것도 편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디서 돌아다닌다거나 하거나 할 때는 보다는 좀 콜 위주로 다니는 것도 추천드리고, 사실 또 요즘은 카카오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카카오 콜이라든가 뭐 우버라든가 이런 플랫폼 택시 콜들을 받으면서 계속 그냥 콜 위주로만 다녀도 사실상은 뭐 줄방이라고 하죠. 택시 정류장에 쭉 줄 서서 대기했다가 승객이 타면 차례대로 승객을 태워갖고 나가는 거, 이것을 줄방이라고 하고, 길방은
보통 이제 그건 다 택시 기사들의 은어죠. 은어인데, 길빵은 이제 길에서 이제 다니다가 손님이 손을 들어갖고 태우는 경우, 이걸 이제 길빵 손님이라고 합니다. 길손님이죠. 로드 손님인데, 이런 길손님들을 길빵 태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고, 또 이제 대부분들은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플랫폼 택시들이 잘 돼 있어서 거의 그런 분들보다도, 이렇게 콜 위주로만, 줄 안 서고 콜 위주로만 다니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뭐 콜 위주로 일을 하되 아예 카카오만 전문적으로 뭐 이제 블루에 가입을 해서 가맹택시에 가입을 해서 가맹택시를 몬다거나, 아니면은 비가맹이지만 가맹택시처럼 그냥 주어지는 콜들 다 받고 다니는 올수락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골라받거나, 내가 이제, 근데 처음에 하신 분들은 골라받을 수가 없죠. 어디가 좋은 건지, 여기가 좋은 건지, 저기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말로는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노도강이라고 해서 뭐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여기는 이 시간에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좋고, 뭐 요 시간대는 그냥 차라리 강남에서 그냥 뺑글뺑글 도는 게 좋다. 뭐 요 시간대는 어디 나가는 게 좋다. 어디 나가면 들어와라. 뭐 별말 다 듣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많이 듣고 봤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몸소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손님이 콜이 떨어졌어. 아니면 손님을 태웠는데 강남을 가재요. 저는 경기도 택시인데 강남을 가재. 강남 갔는데 막막해요. 강남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서 바로 내 차고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복귀콜, 기록콜을 받고 들어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 기록콜을 받으려면 어디서 대기를 해야 할지, 그런 것도 고민스럽죠. 사실 내 지역 외에 시외 지역 나가서 5분 이상 대기를 하면 안 됩니다. 5분 이상 대기하면은 그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 택시 기사님들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죠.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요 지역 갔을 땐 여기서 좀 대기했다가 좀 기다리다가 이제 콜이 좀 있으면 이제 웬만하면 콜 받고 오고, 복귀 콜 받고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영양가 없다, 이 시간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빈차로 가자. 그러니까 빈차로 그냥 본인이 있는 차고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영업을 하고, 관내 영업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런 것을 아무리 여기 가면 저기로 가라, 저기로 가면 여기로 가라, 그런 것을 아무리 말해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본인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손님을 닥치는 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태우는 게 좋아요. 여기가 됐든 저기가 뭐 여기 어느 시골 동네가 됐든 간에, 뭐 남들이 어디 이 시간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곳,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것을 기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 시간대 여기 갔더니 여기서는 물 먹었어, 내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죽었어, 그러면은 요 시간대는 여기로 가는 콜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싫어하는 지역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 지역에서만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맞는 지역인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것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택시의 고수님이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고수도 여러 가지 고수들이 있죠. 뭐 카카오 올수락 하면서 다니시는 그런 고수들도 있고, 뭐 골라받기의 고수들도 있고, 그냥 무작정 그냥 무식하게 일하면서 매출만 많이 올리시는 그런 분들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고수 이 세 분들, 뭐 카카오 고수가 됐든 뭐 블루 고수가 됐든 골라받기 고수가 됐든 간에 이 공통점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높은 거죠. 그럼 이 매출을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작정 내가 12시간, 13시간, 14시간 근무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0시간, 12시간 근무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승객을 태웠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적게, 그러니까 가장 적게 승객을 태우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느냐. 그러니까 승객 단가죠. 객단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명 태웠을 때 평균적으로 10명 태우고 뭐 30만원을 찍었느냐, 20명 태우고 30만원을 찍었느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20명 태우고 30만원 찍는 게 더 힘들겠죠. 10명 태우고 30만원 찍는 것이 그만큼 더 힘이 더 들 테고요. 스트레스도 그만큼 더 덜 들 거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적게 태우고 뭐 매출을 많이 올리는지, 또 시간당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지금은 내가 15,000원, 2만원 찍고, 또 한참 뭐 피크 시간대는 이제 할증 시간이죠. 서울은 10시부터 11시 20%, 11시부터 2시까지 40%, 2시부터 4시까지 또 20%.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11시부터 4시까지 또 이렇게 30% 할증 시간. 요 할증 시간을 또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근무하느냐에 또 다르고요. 요 야간에는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상 승객이죠.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서 기사에 막 뒤에서 막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막 머리를 잡고 뭐 손님 뭐 성희롱을 했다느니 막 여자 승객이 나를 고소를 하고 막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객들이 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겁도 나고요. 근데 사실상 야간만 일하는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런 승객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생기는데요. 그래도 뭐 아예 진상 승객이 없진 않아요. 밤에 일하다 보니까. 또 밤에는 거의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는 승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진상 승객들도 좀 간혹 걸리기도 합니다만, 정말 도라이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주먹이 날라오고 자다 깨다가 말고 운전 그지같이 한다든가, 갑자기 올림픽대교에서 차를 돌리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도라이들 말고는 웬만해서 말 걸고 막 이렇게 말하다가 시비가 붙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내 자존심은 거의 일 딱 나오면서 내 자존심은 집에다가 두고 오는 게 좋습니다. 진상은 이 택시 손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집에도 식당에도 다 이런 술 진상들은 다 있습니다. 유독 택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버스도 이런 진상 승객들 많아요. 많으니까 어딜 가나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진상 손님은 어디에든 있다. 편의점도 있고 다 있다. 대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잘 참느냐. 결국 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택시는요, 단골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한번 만났던 손님을 다시 만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어차피 이 손님 내리면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참고 내려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겁먹지 그런 뭐 진상 손님 때문에 겁을 먹는다든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좋은 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밤늦게 뭐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내리는 손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 또 기분이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택시 기사를 가리켜 100원짜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100원짜리 인생이라고 했느냐? 그런 것은 바로 아저씨 좀 급해서 그러는데 좀 빨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콜을 받고 갔는데 손님이 한참 있다가 나와서 탔어요. 그것도 느긋하게 걸어와서 타더니 급하다고 빨리 가달래요. 이상하다, 저 사람 급하다면서 이렇게 천천히 왔지? 라고 해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한가 보다 생각하고, 또 마음이 급해서 뒤에서 또 한숨 쉬고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또 난폭 운전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도착을 했는데 손님이 내리면서 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8,800원 나왔어요. 9,700원 나왔습니다. 근데 10,000원짜리 주면서 300원 받아가요. 와씨, 갑자기 300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200, 3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실러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신호 위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잔돈 봐달라고 손 내미는데 300원 거실러 줬더니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딱 내리면서 담뱃불부터 붙이는 그런 승객들이 있어요. 급하다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급하게 빨리 왔는데 내리자마자 담배 피면서 가? 괜히 왔네? 그런 후회감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짜증나 막 이제 속으로 그러죠. 그런데 다음 손님이 탔는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타고 하면서 아저씨 어디 가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한 7, 8천 원 나왔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아저씨 잔돈 됐어요 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앞전에 기분 나빴던 게 그냥 잊혀져요. 잊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원짜리 인생,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기분 나쁜 것들은 빨리빨리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특히 또 젊으신 분들, 젊으신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좀 나이 드신 그런 승객들이 젊은 나이에 왜 택시를 하느냐,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왜 택시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좀 이 택시 직업에 대해서 좀 업신여기고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거 좀 하다가 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개인 택시 남바 사서 저는 이거 운전하는 게 적성에 맞고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사실상 다른 거에 사업하다가 좀 알아먹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법인 택시 하다가 나중에 개인 택시 사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택시 기사가 막장 인생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다가 망하고 말아먹고 나중에 할 거 없어서 택시하고 이런 분들 예전에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막장 인생이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사업 실패하시고 택시에 이제 택시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아예 그냥 개인 택시 이거 메리트가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개인 택시 또 바로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살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법인 택시 3년을 최소한 무조건 해야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일반인들도 살 수가 있어서 바로 이제 택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그런 인식들도 사실상 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해라. 이제 법인 택시 교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은 주간 근무, 일주일은 야간 근무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딱 하루에 내가 정해진 시간 딱 그 시간만 딱 근무하시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또 아예 또 야간만 근무하신다든가 주간만 근무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출근과 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내가 오늘은 이만큼 찍어야 돼, 오늘 목표액은 이거야, 이 목표액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몸 상합니다. 정해진 시간, 딱 그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를 하시고, 오늘은 좀 힘들게 이만큼 찍었네, 오늘은 좀 쉽게 이만큼 찍었네, 오늘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밖에 못 찍었네 라고 하셔야 되지, 이 금액을 맞춰놓고 일을 하시다 보면 오늘 내가 15시간 14시간 근무했어요. 근데 내일은 피곤해서 10시간 8시간 만에 또 일을 접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따졌을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15시간 하고 오늘은 다시 또 12시간 하고, 내일은 또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8시간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부득이하게 이제 갑자기 장거리가 걸려서 저 지방을 갔다든가 멀리 장거리
한 200km, 300km짜리 그런 장거리를 갔다가 왔을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부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더 시간을 연장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거야 라고 하시고, 근데 어떤 시간대 근무해야 더 좋을까? 그것도 사실 모르죠. 내가 택시 타는데 나는 야간만 탈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낮에도 뭐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중에 1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요 시간대도 일해보고 저 시간대도 일해보고, 그래서 내가 맞는 시간대를 맞춰서 근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매출은 주간보다 야간이 높습니다. 왜? 야간은 일단 차도 덜 밀리고요. 그리고 좀 장거리 콜들도 좀, 장거리 가시는 손님들도 좀 의외로 좀 많고, 낮에보다 밤에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할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매출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좀 매출과 관련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밤에 일하는 것이 좀 무섭다, 주간 진상 손님도 좀 그렇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낮에 근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밤에 일하려고 하더라도 낮에 좀 근무하시면서 질이 익히는 데는 건물 같은 거 익히는 데는 밤보다는 그래도 낮이 좋죠. 낮에 잘 보이니까 여기 뭐가 있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이거 확실하게 캐치를 하고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낮에도 근무하시면서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여기는 몇 시쯤에 차가 밀린다,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일단은 무조건 손님을 많이 태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택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서 실시간으로 손님 태우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분들 방송 보면서 저렇게 손님 탔을 때 저렇게 응대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캐치를 하신 다음에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미카엘 택시는 라이브 방송은 하진 않지만 가끔 또 합니다만 웬만하면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콜 받는 장면들 이런 거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 보시고 저렇게 콜 받고 저렇게 이동하면 되는구나 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은 또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님들 그 채널에 들어가서 그 영상에다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또 답변해 주실 거고, 저 미카엘은 답변을 좀 차례 드리는데 요 며칠 또 몸이 좀 불편해서 댓글에 또 답변을 많이 못 드렸어요. 저도 최대한 우리 초보자님들 그런 분들에게 답변을 많이 잘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댓글로 남기시는 것보다도 뭐 영상 밑에 뭐 이제 카톡이라든가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면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든가 아니면 밴드에서 들어가셔서 물어보시든가 이메일로 물어보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또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 우리 선배님들 댓글에 우리 초보자님들이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면 거기에 좀 답글 좀 달아주세요. 왜냐면 저는 일단 경기도 고양시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잖아요. 또 성남도 진주, 부산, 대구 이런 다른 지역에 관련돼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쪽에 잠깐만 나는 울산 택시인데 울산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기사님이 있네. 그래 내가 좀 알려주지 하고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참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택시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초보자님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우리의 또 숙제가 아닐까요? 예전에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뭐 물어보면 잘 안 알려줬습니다.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돌아다녀.
저 그냥 무조건 돌아다녀 그런 것만 알려줬지,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게 잘 안 알려줬어요. 뭐 경쟁자라고 해서 안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안 알려줬어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 인터넷 SNS 이런 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오셔갖고 물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미카엘 택시 미카엘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와 대한 정책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저런 것들 이야기할 거고요. 또 라이브 방송 가끔 이제 또 제가 할 때, 소통 방송 할 때 그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또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우리 선배님들, 첫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나요? 저는 첫 손님이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다시방에 다리 올려놓고 발로 여기 치면서 우회전 좌회전 하는 그런 완전 진상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 첫날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택시를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에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힘내시고, 또 택시 고수님들, 우리 택시 오래된 선배님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우리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고 화이팅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무적